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코앞까지 다가온 듯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며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군은 즉시 전군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비상준비태세를 명령했는데요. 또한 러시아와 맞서는 동부전선의 K 전차의 전진 배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세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의 마을 폴란드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 전역의 군사 대비태세를 격상시키고 즉시 긴급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미 폴란드와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나토의 모든 영역을 방어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다며 러시아의 이번 공격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2차 세계대전의 시작도 폴란드의 침공과 함께 시작됐었죠.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측에서는 미사일이 러시아 제임을 확인했고 즉시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토 헌장 5조란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하고 개별 회원국들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나토 동맹을 유지하는 핵심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9.11TX 당시 나토 헌장 5조가 처음으로 발동됐었고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요청으로 나토 헌장 4조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함께 문제 협의가 발동되어 나토 회원국들의 긴급협의 회의가 소집된 상황입니다. 4조로 소집되는 회의는 5조를 발동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에 해당되는데요. 만일 러시아의 의도적인 공격임이 확인된다면 나토 현장 5조가 발동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결말이 엄중한 항의와 경고에 그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의 본격적인 참전은 안 그래도 핵무기로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푸틴을 자극해 정말로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를 노리고 나토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서 벌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몰라도 유럽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나토뿐만 아니라 EU도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협의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중인 G20 정상회의에서 EU 긴급정상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셸 의장은 SNS를 통해 방금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고 제20 참석 EU 정상들의 협의 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역시 폴란드의 지지를 보내며 만약에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다고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전군의 준비태세를 명령하며 언제라도 방어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로 향한 K 흑표전차와 K 구자주포가 러시아와 맞서는 폴란드 최전선인 동부전선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 부아슈차크 부총리는 폴란드 육군 제16기계화 사단에 K 흑표전차를 배치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폴란드의 K9 파급형인 크랍과 함께 운용될 예정입니다. 숱하게 침략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폴란드이기에 이번 사태에 신속하게 군을 배치하고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폴란드 공격은 개전 이후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이번 공격이 사고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공격당한 것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역의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졌었는데요. 현재 시간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우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이 퍼부어졌습니다. 지난 공격과 마찬가지로 주요 기반 시설에 미사일 공격이 집중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85발이 날아든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 공격이 예상되니 피난처에 머물러 달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군은 지난 폭격 이후 긴급히 서방에서 들여온 방공 시스템으로 약 70발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방공망을 뚫고 떨어진 미사일로 이번에도 민간인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미친 듯이 쏟아붓던 미사일이 폴란드까지 닿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 끝나는 사태임에도 러시아는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가 정전을 위한 우크라 평화협정을 결코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의 기반 시설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게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대해 할 말이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공격이 벌어진 것과 같은 날 러시아 타스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러시아인과 러시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등 이중 국적자들을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인은 54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개전 이후 러시아로 넘어가 러시아 영주권을 받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십만의 추가 징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외국인까지 징집하고 민간인 거주구를 폭격하더니 이제는 폴란드까지 공격하는 푸틴의 어리석은 행보가 계속되자 러시아의 몇 안 되는 우방인 중국조차 이번 사태에 대해 러시아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위협과 무모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 중국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리 총리가 중국 러시아의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의 무모한 언사와 활동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금 당황했을 것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겠다는 군사적 야욕을 보이며 무도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으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앞뒤를 가리지 않는 행보는 동맹국인 중국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독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판단에 국가가 끌려다닌다는 점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을 멈추어야 하겠지만 한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과 욕심으로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저울질 당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사태로 푸틴이 절대로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푸틴 정권이 끌어내려지지 않는 이상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되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러시아의 무모한 움직임에 자극받은 북한이 이를 버리지 않을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